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지난 한 주간 시장 정리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마감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상승 쪽에 뭐 지표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스닥이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스닥은 2% 올랐고요. 다우는 5.7%, S&P 500은 3.9% 올랐는데 나스닥은 금요일 날 2.87%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른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좀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월에 1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우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잠정 3분기 GDP가 2.6%로 시장 컨센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우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은 빅테크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하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다. 야,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 가까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나스닥하고 다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은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네. 이것은 이제 11월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일제히 상승을 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날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인텔이 시간 외에서 상승하고 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7.5%로 상승을 했어요. 뭐 폭등입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요. 인텔이 10% 올랐고요. 7.5% 애플이 올랐어요? 예, 하루 만에요. 하루 7.5%. 인텔은 왜 이렇게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제 떨어진 부분에서 자 이만큼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네. 심리가 작용이 된 거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한 종목들은 이제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텔과 애플이 올라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5%로 올랐고요. AMD도 6%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 4%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미스가 있었죠. 그래서 12% 시간에서 하락했었는데 본장에서는 6.8% 하락. 네. 다른 게 올라오니까 이제 쫓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은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크게 반등했네요. 예, 크게 반등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주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웠는데 오늘 이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3기 출범으로 인해서 중국과 홍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예. 가운데 주말에 코로나 재확산 얘기가 같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그러면서 중화권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상해가 4% 하락, 홍콩 시장이 8% 하락, 대만이 0.24% 하락,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시장은 아마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일부는 반사이익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특히 뭐 오늘 삼성전자와 뉴스, 예. 그 TSMC 얘기를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도 그 뉴스를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으로 2.5% 올랐고요. 코스닥 2% 정도 올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어요. 예. 금요일 날 뭐 실적 미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왔던 반도체 쪽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1조 수 매수했습니다. 기관들도 1조 수 매수했고요.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동안 개인들은 2조 원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1조 원 정도 순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이 2,5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고객 예탁금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의 시도 끝에 2,250포인트를 상향 돌파했어요. 그 이유는 외국인들의 선물 현물의 대량 매수가 있었다. 이것이 쇼커버이냐, 환율 매수냐, 아니면 이제 대만의 반사 이익이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지만 여하튼 간에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지금 3조 원 정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강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기관들하고 같이 매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은 여하튼 간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가운데 조금 안정화되니
거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 이유는 3분기 실적 및 전망 발표로 인해서 실적 희소성에 의해서 그쪽에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상승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죠. 우리 시간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3일날 FOMC 회의 종료가 되고 금리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죠. 이번에 금리는 75p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10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일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빅테크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로 끝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발표가 된 거고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NSP 세미컨덕터나 파이자나 우버 AMD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뭐 로빈후드나 페이팔, 뭐 AM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 등락이 나타나고 전체 시장을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전부 다 전 세계 시장이 미국의 FOMC 회의 이걸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는 75p 인상을 지금 패드워치에서 82% 확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건은 점도표와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를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50bp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점차로 또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인상 폭에 대한 기자회견에서의 워딩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의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일날 아침 새벽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금리 인상폭과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거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탠스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회견에서 예. 지난주에는 환율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됐고 국채 수익률도 약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나스닥과 빅테크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는 요번에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동안에 있었던 강력한 매파적인 반응, 강경한 태도,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누그러지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연말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쪽에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는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환율이 떨어졌고 국채수익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던 나스닥이 강세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은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뭐 실적 상관없이 같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기서 뭐 박스권으로 있던 시장이 횡보하던 간에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종목 장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실적 희소성에 의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강한 종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25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100포인트씩 구간의 흐름이 전망이 나타나지 않을까. 즉 만약에 이번 주에 FOMC 시장 회의 결과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쪽에 좀 나타난다면 그 다음은 2350, 그 다음은 2450 이런 쪽으로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2250에서 다시 뭐 2150 이렇게 100포인트 구간으로 좀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떤 결과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짜가시는 그런 전략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거의 매일 뉴스를 한 가지씩은 가져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 중에 뭐 이렇게 워딩을 좀 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핵 위협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워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도전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발전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푸틴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대화 촉구를 하면서 미국의 중재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워딩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태도를 바꾸고 평화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신호만 있으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극단으로 취하는 것도 있고 또 대화를 하자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11월 중순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점차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드와 벤츠는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한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합작회사가 있었는데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얘기가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5년 이내에 상황이 바뀌면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지분을 전체 매각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포드벤처 아니라 대부분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프로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차이나런 그리고 대만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증시가 반세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로 수급을 보면요. 10월 한 달 동안 중국 본토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조 순 매도했고요. 대만에서 5조 순 매도했습니다. TSMC는 신저가를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3조 원 정도 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이 분명히 있겠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의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에서도 지금 중국이나 대만의 비중을 줄이겠다 이렇게 예.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 우리 시장이 좀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이제 수급적 측면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기업을 보면 주식시장만 얘기하면 수급적 요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이거 부정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과 무역 수지에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유럽연합에서 27일 날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한다라는 로이터 통신이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돼 있죠. 요 얘기가 나오면서 주요한 뉴스는 우리는 지금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선도로 나서고 있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대의 전환이 가속화된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 유럽연합은 아직 미국처럼 규제를 이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유럽연합은 뭐가 규제가 강하냐면요. 환경에 이제 규제가 강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 규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계속 이제 발표를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볼보그룹이 벨기에에 배터리 모듈 공장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파트너사는 삼성 SDI와 노스볼트이고요. 1,0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25년부터 가동한다. 이게 지금 위에 4번 뉴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3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2025년부터는 다양한 배터리가 나오는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거 1,000억 투자해가지고 되는가요? 저게 네, 공장이니까요. 공장이 모듈 공장이니까. 예.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이 이런 워딩을 했네요. 자동차는 바퀴 달린 서버다. 네? 자동차는 바퀴 달린 서버다. 예. 그러면서 2030년이면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서버, 그다음 모바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가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메모리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의 3대 응용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차량용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서버급 차량용 대용량 저장 장치를 선보일 것이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뉴스 하나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선택은 그러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실제로 나온 뉴스로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차세 통신, 지금 5G 무선 통신 한때 막 각광을 받다가 지금 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지금 뭐 6G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세 통신이라고 얘기는 6G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한테 가깝게 와닿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곳에 결국은 우리의 주식 투자에도 수익이 있는 부분이라서 판단해 봤을 때 삼성전자에 향후 450조 투자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건 FOMC 회의이고요. FOMC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는 이번에 75bp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50bp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자꾸 강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75bp를 하되 다만 이후에 금리 인상의 속도나 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되어 있는 워딩이 나오기를 시장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월가의 의견들은 연말 장세는 굉장히 좋을 거다.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뭐 다우지수 기준으로 월간으로 14% 올랐다며요. 그렇습니다. 30일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네. 엄청나게 이미 올랐습니다. 바닥 대비해서 14%나 올라버려 가지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우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올랐고 또 일부 기업들의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스닥은 반영을 하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금리의 고점에 대해서 우려의 심리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면은 그러면은 더 영향을 받는 곳은 나스닥이잖아요, 원래요. 그렇죠. 근데 나스닥이 영향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나스닥과 성장주에 있는 섹터의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10년짜리 미국채 금리는 다시 4%대 지금 4%입니다. 딱 4% 수준이니까 예. 이게 3자를 그려주거나 뭐 예를 지난번 그렇죠. 그 오르기 직전 예. 3.6, 3.7 이 정도까지 좀 빠져주면 예. 지금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코멘트와 더불어 예. 시중금리의 안정 예. 이거 뭐 나스닥한테 기회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커멘트를 계속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준금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반영하면서 네. 시중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가 오버슈팅하면서 더 많이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미국도 똑같고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향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터미널 레이트를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동결한다는 인식만 주면 시중금리 먼저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시장이 반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에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그것이다. 그리고 11월 들면은 제가 빅테크의 주요 종목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생기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로 마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렸는데 다른 그 외에 시가총이 좀 낮지만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는 지금부터 2주간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들은 지금부터 2주간 특히 다음 주에 거의 대부분 발표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을 바라보고 종목의 실적을 체크해가면서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역시 뭐 연준이나 우리 중앙은행이나 또 ECB 같은 데가 어떻게 할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한 주가 또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한국 경제 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네,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